있어서 그치 그걸 아는 순간 재밌지. 내일 안 하니까 안 나오나 봐. 내일 김치. 편안한 분위기로 오늘 뮤지컬 아가사 박일가의 대화 여러분의 수상기자 유트랑과 함께하는 추적 39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서. 저희가 오늘 궁금한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상황들을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현장 질문에 앞서서 맛배기로 사전 질문 하나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작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연출님, 배우분들한테 주는 질문이 따로 돼 있네요. 일단 질문에 앞서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박수 치면 괜찮으니까요. 한 번에 다 소개하고 한꺼번에 박수를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역을 맡은 박한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치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 역을 맡은 김상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태형입니다. 풀 유트란 오의식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대사입니다. 로이친의 진성입니다. 아침월도 황소입니다. 네, 베스와 낸시 역을 맡은 대문동에서 온 한세라입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하나 뽑아볼게요. 이거 하고 바로 현장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미리 생각해 주세요. 자, 트위터 통해서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티타임 할 때요, 로이는 관객석 등지고 앉아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로이를 그냥 의자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죠? 사람이 좀 모자라서 머릿수 좀 채우려고 일단 앉혔고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렇게 앉혀놓고 나니까 좀 이유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아가사의 마음속에서 등장해서 튀어나온 로이라는 존재가 그 아가사가 집에 있을 때 벌였던 티파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서 맞췄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얼굴을 다 노출시키고 뭔가 움직이게 하면 그 다음에 드러난 로이들과 너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돌아서 얼굴 거의 안 보이게 해서 일단 맞춰놨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질문에 써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요. 관객들과 등 돌려 앉아있기 때문에 그 관객들을 보고 있는 배우들에게 끝없이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웃기려고 이상한 표정 짓고 사파리하고 이렇게. 네,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마음껏 창피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만의 솔직한 대화를 이어나가 봅시다. 네. 저 타 내면극에서는요, 잭더리퍼나 지킬의 나이프나 이쪽에서는 다 동성을 이제 내면극을 동성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극에서는 이성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가님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실 동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빨리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자기 내부의 어떤 로맨스를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을 보면
제가 많이 받았던 느낌이 되게 남자 작가가 쓴 글 같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현장 질문을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이렇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봄에 나는 없었다라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심리 서스펜스 걸작 국내 최초 공식 방영판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끝에. 레이몬드 그두분 계시잖아요. 어린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하시는지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린 역할을 13살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하셔서요. 그때를 연기하는지 어린 역할을 저보다 어린 나무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글쎄요, 그건 어떤 역할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생각하는 그 깊이 자체가 13살인 친구하고 한참 뒤에 성인이 돼서의 생각의 깊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님도 그렇게 저희가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설정 자체가 10살이었어요. 저희가 대본을 봤을 때. 그때 좀 난감했었는데 그래서 한 13살 정도가 되면서 저는 이제 한근이 형하고는 다르게 이제 목소리가 좀 두껍기 때문에 약간 변성기가 온 13살 레이먼드 굉장히 농담 쪼크였는데 되게 진지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13살하고 27년 뒤에 레이먼드는 확연히 다른 생각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막 목소리나 뭐 이런 거 뭐 제스처나 그런 걸 막 특별하게 많이 고민하는 거 아닌데, 그 사람, 내가 만약에 13살이면 어떨까? 내가 만약에 27년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0살의 그런 어른일 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저의 모습에서 조금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캐릭터로서 좀 잡아갈 수 있었던 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아이의 모습은 이제 제가 조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6살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또 이번 명절 때도 많이 항상 자주 봐거든요. 지켜보다 보니까 참 그 아이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천진난만 되게 단순하고 좋으면 좀 실험실고,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저희? 아니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봄에 나는 없었던 똑같은 차에 선물로 드릴게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이제 손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책이 11권 있어서요. 네, 저기 왼쪽에 네,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무대 처음에 이미지 나왔을 때요. 그 무덤의 묘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대 펼쳐진 다음에 거울이 나오는데 그 로이랑 아가사랑 만나는 부분에서 로이가 뒷모습이 거울에 비치도록 설정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왼쪽 블럭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중간 블럭이라고 오른쪽 블럭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선인가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몇 가지 복선들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설명을 해놓으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일부러 뭐 그 클리셰로 만들으셨다고 얘기를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복선들을 그 몇 가지를 설정해 놓은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마이크 주세요. 예. 네, 제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여기저기서 이게 추리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추리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만 아가사 크리스티가 어쨌든 추리소설의 여왕이고 또 추리소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어떤 그 클리셰들 진부하지만 쓰일 수밖에 없는 전 추리소설의 요소들을 작가님이 대본 안에도 많이 이제 배치를 해놓으셨고요. 그걸 무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상징들 혹은 복선들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거울 같은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무대에도 거울이 있고 또 아가사와 로이가 독이라는 노래를 이제 바리에이션한 노래를 다른 사람이 함께 부를 때 이제 춤을 출 때 거울을 보는 장면도 있고요. 연극 작업에서도 그렇고 뮤지컬 작업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소도구들이나 안무에서의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이 다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안무에서 거울을 쓰는 건 그냥 안무 선생님이 거울을 쓰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죠. 하고 가지고 왔고 무대는 거울이 있으면 예쁘지 않을까라고 무대 디자이너님이 가지고 오셔서 너무 깜짝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출이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소품들이나 무대가 과연 우리 공연에 적합한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울 같은 경우에도 그 장면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라는 사리를 노래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아가사 크리스티 본인이 자신이 겪어왔던 일을 사실은 로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결국은 아가사가 누군가에게 품었던 사리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거울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는 설정으로 들어간 거고요. 무대에 사용되는 거울은 그런 의미에서 소품에서 먼저 그 안무에서 먼저 거울이 도구가 들어왔고 무대 디자이너님 그렇다면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거울을 무대에 넣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울의 선택은 전적으로 안무 선생님이 시작하신 거고요. 저는 좋아요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질문 의도에 따르면 저희 공연 초반부터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가 몇몇 대사들이 노래에도 리프라이즈 되면서라든가 이렇게 복선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꼭 관객들이 여기서는 놓치고 가더라도 나중에 공연이 끝나갈 때쯤에 이 소품이 혹은 이 대도구나 이 노래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앞에부터 미리 깔아둔 거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의도한 것들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전달된 것들도 있고요. 연습하거나 리허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딱히 네, 그 정도로 대부분 우연의 산물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연의 산물을 이걸 잘 킵하고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버릴 것인지는 연습 과정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스판의 말을 이용해서 미궁의 그 테세우스 신화를 아가사가 설명해준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바닥 무대는 이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더 그라데이션 있는 그냥 바닥이었는데 그 체스판과 상관없이 어느 날 무대 디자이너님이 바닥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디자인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어차피 그거 체스판으로 하니까 그럼 이 체스판으로 하는 무대를 조그만 소품을 무대 전체를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합시다.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 1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시면 듣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바로 네. 여기 질문. 아까 또 있으셨는데. 네. 아가사랑 로이랑 소통을 할 때 그 탱고 음악을 쓰잖아요.
그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가사가 나왔을 때 작곡가님이 딱 보시고 이건 탱고로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이라는 노래에서부터 탱고가 쓰이는데요. 어떤 두 사람 관계에 진전시키고 뭔가 조금 더 관능적인 그런 장면을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저도 독이라는 대사가 죽음과 독에 관련된 대사지만 죽음과 에로스가 굉장히 닿아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런 가사였고 작곡가님이 탱고로 음악을 주셨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다면 안무도 좀 더 격렬하게 탱고를 최대한 해보자 해서 이제 탱고 음악이 만들어졌고요. 그 음악이 이제 여러 번 인프라이즈 돼서 쓰이다 보면 바리에이션 되거나 인프라이즈 돼서 쓰이다 보니까 탱고 음악이 좀 어떤 후반부에는 힘을 가지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도 로이 아가사의 주로 그 테마가 탱고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장면 탱고를 이제 추려는 분위기로 딱 그림을 만들고 끝내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바로바로 받겠습니다. 네. 저기. 네, 정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일단 아가사 크리스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작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외 진출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여기서 더 큰 성공을 하신다면은 뭐 지방 공연은 당연한 거고 해외는 어떻게 진출하실 생각 있으신지? 영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불러주거나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걸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향 영국에 팔아야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좀 사랑받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공연 잘 봤고요. 오늘 처음 봤는데 레이몬드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는 아가사 작가로서의 좀 괴로움을 상징하는 반영해주는 그런 아가사의 그런 작가로서의 괴로움을 반영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좀 보였거든요. 혹시 작가분께서 이 작품을 쓰실 때 레이몬드 캐릭터의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캐릭터 설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페인이 되는 건 제 자신을 반영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대본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연하고 있는 게 11호니까 그 사이에도 레이몬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변해 있었는데 일단은 아가사의 얘기를 아가사에서 시작해서 아가사에서 끝내도 좋지만 중간에 그런 버전이 있었거든요. 아가사가 항상 늘 살인을 창조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추리소설의 어떤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이몬드라는 어떤 추적자 혹은 탐정을 설정을 해서 오히려 아가사가 늘 살인을 창조하고 막 써내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파헤쳐지는 입장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가라면 아마 아가사에게도 이런 고비들이 있었고 레이몬드는 그 고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해서 결국에는 아가사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레이몬드라는 어떤 한 작가의 좀 성장기로 그리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너무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대부분 연출님이나 작가님 거기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들어온 사전 질문 중에 몇 개를 배우분들이 입에서 단내날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가 아가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세 분의 로이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요. 대부분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서 아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이 아가사 내면의 한 부분인 것을 인식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배제하고 연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장면별로 다르게 감정을 두고 연기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시는지 세 분의 로이에게 궁금하지만 오늘은 진로이만 있으니까 진로이님께 랄랄라. 저는 작품 처음 읽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살기 위한 아가사를 자기를 죽이게끔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아가사를 끝까지 지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껴서 내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을까.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씬이지만 제가 보는 팀은 너는 걔네들을 마음대로 해야 돼, 죽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계속 인정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 위한 그런 목표로 사실 쳐다보고 있었죠. 마음을 겉으로는 유하게 어떻게든 이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제 마지막에 끝에 초목표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변해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는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배우님들도 창작의 고통을 느끼겠죠. 각 배우님들 안에도 로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가사 역을 하셨던 우리 배혜선 배우님께 한번 해볼까요? 실제 극에서도 로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실제 배혜선 배우님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한테 막 부러지고 싶고 막 그런 많이 느끼죠. 네, 아직 까먹었다가 가면 안 돼서 또 졸려가지고요. 네, 죄송해요. 근데 뭐 워낙 네. 저희 팀 내에서는 거의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뭐 그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저한테 로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구속하지 않은 자유로움. 저도 제가 가둬놓은 벽 안에 저를 이렇게 똘똘 잘 보호한답시고 벽을 막 쌓아가지고 결국에 그 벽 안에 갇힌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생각이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벽. 어찌 보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벽을 지적했을 때 내가? 뭐 이러고 아닌 척하지만 잘 돌아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지키고자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해놓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내 또 다른 내가 원하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순간에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아주 뭐랄까요, 거부할 수 없는 악의 존재 같은. 근데 그런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인간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진짜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저걸 그냥 확 그냥 아우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그런 소망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사라는 작품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한 거는 남자 배우들 위주의 그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자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아가사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증폭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연출님도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이 작품에서 원했기 때문에 참 이 작품 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로이를 많이 저 스스로 거울로 비춰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가사한테도 그런 인물이 적용됐던 것처럼 저 스스로한테도 나한테 로이가 있다면 있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를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된다. 살인을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너무 가둬두지 않고 좀 풀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 작품을 하고 또 로이라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완전히 깬 배혜선 배우님이고요. 마지막 이제 배우들한테 주는 질문 중에 이거는 제가 임의로
데스와 아치벌드 배우분들한테 좀 모든 배우님들께 주셨던 질문인데요. 배역을 맡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혹시 역을 바꾼다면 어떤 역할로? 14분 남았습니다. 친구씩 쓰면 되겠네요. 예. 데스 역할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제 딸하고 엄마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반전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에서 조금 벗어났던 게 딸이니까 닮아도 되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에서 좀 해방감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평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걸 기대했는데 너무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밑에 딸이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같은 평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좀 다행이고요.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목소리 톤인데 이제 움직임하고 목소리 톤을 제일 신경 써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른 역할을 한다면 연출을 꼭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무겁지 않게 재미나게 또 풀어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현 배우님.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주님이 사실 이건 캐스팅 비화인데 제가 아치볼드와 폴 사이에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프로였었어요. 아치벌드와 풀 사이에서. 네. 잘하면 50배우가 아치월드가 될 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대본을 얘기 좀 할게요. 그 대본을 읽으면서 이거가 첫 리딩을 했었을 때 제일 고민됐던 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욕 먹지 않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답을 하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아치분들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글 같은 거 올라오면 좀 그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전 군인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1차 대전이 있었던 때고 누구보다 더 가정에 대한 어떤 소중한 거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아가사는 저에게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나름대로의 어떤 돌팔구를 위해서 하여튼 그 나쁜 사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싶다면 남자 배우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노이겠죠. 너무나 섹시한 캐릭터고. 그러면 그 세라 배우가 연출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쓰고 싶네요. 자, 이제 현장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빨리 좀 생각해주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물을 다 가져가시겠죠. 짧은 거 짧게 대답해주세요. 한금 배우님, 어쩜 그렇게 귀여우셔요? 집에서 거울 보며 연습하시나요? 네, 한금 배우님, 어쩜 그렇게 귀여우세요? 집에서 거울 보며 연습하시나요? 다른 질문 해보세요. 네, 저 아니 그렇지 않고요. 거울 보면서 연습 절대 안 하고요. 거울 보면 어떻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줄거리에서 좀 궁금한데요. 중반쯤에 어디 있을까, 라비리투스 끝나고 어디 있을까 하면서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프리뷰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딱 대놓고 원고를 찾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가사 크리스티가 미발표 원고를, 미비아성 원고를 발표하려고 했었다는 건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왜 그 시점에서부터 원고를 찾으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가사가 레이몬드가 그 자신의 고이든 아니었든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유출을 시켰다는 거를 굉장히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레이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제 공연상에서는 어디 있을까 노래를 부르면서 원고를 찾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죠. 근데 그런 플롯이 아니라 스토리상으로는 아가사 크리스티가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티파티를 할 때 이미 이런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들어라고 사람 초청을 한 거고 그러다가 그걸 발표하지 못하고 실종된 거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쓰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원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먼저 부르면서 원고를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관객들에게는 대체 뭘 찾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준 다음에 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원고를 찾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시간 승론의 그 논리상의 전개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뭐지? 네. 레이먼드는 몇 달 전인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가사 크리스티 집에 놀러 온 다음부터 끊임없이 원고를 몰래 훔쳐 읽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고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이거를 아가사 크리스티의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빼돌리고 있는 거다라는 의식 전혀 없이 특히 폴 같은 기자가 아유 똘똘한 녀석 소설 잘 쓴다면 너 뭐 재밌는 얘기 없니?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신나서 이제 뭐 자랑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걸 드러내는 게 이제 폴 배우가 중간에 여행을 떠나요라든가 인형의 꿈 같은 개드립을 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유명한 추리 소설들을 저희가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것들이 레이몬드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되고 있었다라는 좀 픽션으로 저희가 꾸며낸 거죠. 나중에야 레이몬드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 저희 원고의 대본의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폴과 레이몬드가 대립하고 그 내용이 되게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버전도 있었고 아예 빠져있던 버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사모사하게 레이몬드에게 어떤 아가사의 원고를 유출했다네. 그리고 아가사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디어가 남의 손에 의해서 출판되고 그래서 내 생각 아이디어가 별게 아닌가라는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레이먼드가 폴 그들의 원고 유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폴로서 레이먼드랑 계속 꾸준히 그런 교류가 있었던 거고요. 중간에 이제 근데 씬이 이제 약간 중후반쯤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약간 헷갈리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더 찍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저씨랑 같이 탐정을 하지 않을래? 너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과 레이먼드 여기가 주로 많이 돼 있던 그 버전의 원고를 보고 이 작품을 선택을 했었고요. 버전들이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시상작이란 건 참. 자, 다음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전에 프리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아가사가 로이의 정체가 건맨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의상이 붉은색 의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의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때 보았던 붉은색 의상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붉은 의상을 보고 욕하셨잖아요. 욕 많이 먹어가지고 바꿨어요. 붉은 의상 조심해서는 저희 MT 가서 커튼으로 달아요. 네, 의도와 간의 연출로서 의상 디자이너님과 얘기한 것은 그 어떤 일상적인 복장이 아니라 아가사의 심리적인 어떤 탈출구로서 만들어진 로이, 즉 아가사가 평생 두려워해왔던 어떤 건맨이라는 존재로서 로이가 들어와야 하니까 인간 같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스타일, 좀 개성 있는 스타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의상의 컬러는 애초부터 붉은색으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붉은색으로 설정을 해서 의상을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라면 압구정에도 입고 갈 수 있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앞에 입었던 의상을 검은 코트 위주로 입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리되면 다시 입고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가사 초콜릿을 같이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색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진로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로이가 제일 좋아요? 네, 아가사는 어떤 로이가 제일 좋으세요? 네? 자, 이건 이 자리에서만 묻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그런 진로이가 제일 좋습니다. 저 오늘 있으니까 제가 진로이가 제일 좋고요. 내일 있으면 김로이가 좋고, 박로이랑 있으면 박로이가 좋고, 박로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관객분들이 지금 뭐 로이 세 분의 매력이 다 달리 너무 또 장단점이 있고 세 명의 매력이 다 다르게 이렇게 좋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공연하면서 다른 물론 아가사가 제일 느끼는 게 많이 크겠지만 그 세 분의 매력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똑같이 좋은 걸로 좋게 마무리합시다. 근데 오늘은 진로이가 옆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선 아가사. 오늘의 하나. 네, 그만하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질문하고 싶었던 건 초반에 많이 나와서 생각을 해봤다가 이제 아가사가 로이를 만나게 되면서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 평소에 일탈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가사 연습하면서 일탈하고 싶었을 때 혹은 연출님과 일하면서 일탈하고 싶었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랑 일하면서 가장 일탈하고 싶었을 것 같은 저희 작가님에게 먼저 답변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가사를 쓰면서는 정말 즐겁게 썼지만 수정하면서는 정말 실종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옆에 지나가면 왜 날 안 치고 지나가나 자 시작해서 네. 아니 그렇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작업이고요.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연 올리는 과정을 보면서 창작 초연이고 너무 수정도 많이 됐고 그런데 정말 우리 배우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 다 너무 열려 계신 분들이었고 대본이 되게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사실 다 아가사가 한 번씩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과정상에선 제가 제일 먼저고 제가 대본을 넘기면 이제 작곡가님이 한 번 아가사가 되시고 그 다음 이제 배우분들이 한 번씩 다 되시고 연출님도 그렇고 또 무대 음향 저희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여러분 다 한 번씩 다 실종되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공연 올리고 나서도 이제 처음 평을 보고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코멘트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붉은실이 돼서 막 어떡하나 싶다가도 그래 다시 또 고쳐야지 이렇게 또 힘이 나고 저는 실종은 되고 싶었지만 되게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초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한 분의 대답밖에 못 듣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시작하면서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지금 보면 토요일 유치원의 추석 39분이잖아요. 네. 40분이 아니고 39분, 꼭 39분인 이유는 있나요? 아까 분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연출님 말로는 29,900원 같은 느낌. 뭔가 30분하게 길게 느껴지고 30분하게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39분. 네, 마지막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 작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만큼 이 시간까지 앉아 계셔 주신다는 건 저희 작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언젠가 제가 트윗에 개인적으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공연을 올리고 트윗 기간 포함해서 거의 조금 거짓말 살짝 못해서 한 달 되는 시점까지 매일 연습을 했어요. 이게 어떤 누군가한테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관객들한테 정말 좋은 창작 작품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연출님을 대표로 해서 작가님, 여기 회사 스태프들, 배우들 마음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그 연습을 해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연습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예전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들리는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많은 얘기들 수렴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대학로로 가잖아요. 대학로로 가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지금처럼 해주시고 내가 알아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포토타임이라도 한번 살짝 네, 간단하게 30분 지났으니까 앞으로 보시죠. 오세요. 오세요. 같이 연출님이 제일 잘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마다하지 않네. 진짜 인터뷰 본 거 보니 보셨어요? 인터뷰? 정면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네,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다. 시간의 의미가 있나?